친구들 안녕.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요. 계속 보고 싶은 생각은 했는데 이런저런 영상들도 찾아보고 또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영상들 안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들을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하고 또 요즘 세상이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진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되게 놀랍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물질이나 문명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발전 속도에 맞게 우리가 마음과 어떤 태도들은 다잡고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좀 많이 아쉽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많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도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업의 습관들, 업력이 진짜 무겁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안타깝다고 느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 상태에는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잠깐 스치는 표정에서도 저는 잡아내거든요. 저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표정으로 뭔가 시샘하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읽혀져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 딱 찰칵 카메라가 찍히는 그런 사진처럼 순간 딱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본인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평소에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먹어야 그런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했던 건 진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짜 귀한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각자의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빛으로 반짝이면 되는데 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놓고 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뭘 좋은 걸 가졌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잘한다든지 그러면 왜 그렇게 상대심을 내고 시기 질투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부자나 이런 부분도 하늘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생에 억겁의 생들을 닦아오면서 정말 그런 운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런 복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고 이러는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속에서 스스로
많은 자기 자신과 싸움도 하고 어떤 세상의 시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연 관계들 또 의지와 상관없이 또 어떤 결단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력 진압을 하고 그랬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 행복하고 평화로웠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길들을 가야 되고 그런 선택된 운명들에 한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운명이고요.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발견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많은 부분을 여러 친구들이 말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놓치고 발견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묻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예민하게 태어나서 잘 발견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되게 치밀하기도 하고 분석적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신경 쓰는 부분만 그래요. 안 그런 부분은 다 내려놓고 신경 안 쓰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 궁금하면 계속 파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료를 찾고 계속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보였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18살 이쯤부터 세상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슬러서 이렇게 가보니까. 근데 진짜 18살이면 애기잖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생이 처음이니까 너무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또 제가 만나야 되는 어변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도 힘들었고 저도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민하게 태어났는데 제 예민함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다, 이런 걸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곁에 있어도 이런 진짜 마음을 나누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딱 아빠가 있었거든요. 아빠는 저랑 좀 비슷하세요. 아빠가 제가 아빠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으시고 빠르고 예민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딱 고비가 있어서 진짜 크게 깨치고 나서 그런 마음의 깊이나 생각하는 폭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실 때쯤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는 제가 마음의 크기나 이런 부분이 훨씬 커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슬프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건 진심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처음에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하게 하자 이게 목표였는데 점점 너무 슬퍼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도 제가 진짜 부족하고 그런데 저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냈고 살고 싶어졌다고 하고 또 저를 바라보면서 늘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인데 하나도 가다듬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서 자충우돌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오고 있는 중인데 그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아, 쥐구멍에 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어차피 제 삶은 그렇게 공적인 삶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진짜
투명한 사람이거든요. 다 말하잖아요. 저의 단점, 저의 실수, 제가 살아온 날들. 근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제 인생을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제가 뭐 속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일치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딱 접점이 맞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참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번도 거짓으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살아온 삶 그대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부끄러웠다. 이 말을 하고 싶고, 그래도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진짜 그렇게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늘 사랑을 보내주고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은 감사를 느껴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같은 이런 인생을 같이 살아가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 세상과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 품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됐구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제가 세상을 알게 된 초반보다는 무리하게 구신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맨날 항의하고 막 뭐라고 하고 거침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쟤 뭐지? 막 이러면서 조심하자 막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도 하고 둘 다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어쨌거나 무리하게 하지 않아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늘 뭘 잘하는 것 같은데 뭘 못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쪽지 숨겨 놓듯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자꾸 그런 게 습관이 안 돼서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령을 내렸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모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업습이 참 무섭다는 게 그 전 생애까지 다 통틀어서 이번 생에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참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너무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옷에 먼지처럼 덕지덕지 다 붙은 거예요. 이미 몇십 년, 엄마가 이제 70세가 넘으셨으니까 80을 바라보시니까 그 인생 동안 쭉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붙었겠는가.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계속 성장하려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끼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기억도 퇴화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계속 쓰지 않으면 퇴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고 방식이나 마인드 자체도 계속 이렇게 더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애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로 애기처럼 대하면서 사랑을 주고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기는 하죠.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별일이 없다면 나이가 좀 더 있으시면 죽음과 더 가까이 맞닿아 있으니까 죽을 때 평상시 마음을 임종시의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임종시의 마음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최초의 일념이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럽게 말하는가.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잖아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네 덕분이야, 괜찮아, 도와줄까. 이거 6개만 계속 외우고 이 단어만 6개 써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엄마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다 사랑스럽게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매력을 말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되게 막 말은 그래 이렇게 하는데 막 표정은 되게 삐죽삐죽거려. 그럼 그거 순간 포착 다 되더라고요. 아니면 그 메시지 속에 숨겨놔. 막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표층적인 부분에 심리가 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이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거기까지 보니까 다시 그렇게 깊은 관계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의 관계가 구축이 안 되잖아요. 계속 갈수록 더 깊은 관계를 가려면 나도 투명하고 친구들도 투명하고 그래야 진짜 믿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보이는 그대로가 다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 친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뒤에서 욕하는 것도 싫고 비겁하니까 제 앞에다가 대놓고 바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좀 우리가 비겁하지 말고 좀 정정당당했으면 좋겠다. 할 말하고 뭐 오해를 했으면 풀고 미안할 일을 했으면 사과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6가지 말들은 많이 사용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 말들은 더 많이 사용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좀 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정말로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제 인사동에 나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고 싶은 카페가 있어서 4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된다고 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길치라서 못 찾고 그냥 왔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안에 가디건을 입고 겉에 코트를 입었는데 코트가 너무 얇았는지 막 돌아다니는 내내 떨어가지고, 여기 추우면 팔이 제일 추워지는 거 아시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오는 길에 신림역에서 오뎅이랑 호떡 사 먹었어요. 그래서 오뎅 2개 먹고 국물 먹으니까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호떡은 이제 포장해 가지고 와서 좀 출출해질 때 먹었거든요. 녹차 호떡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는 그렇게 행복했고 다시 가고 싶은데 물어봐야겠어요.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루를 보냈고 날씨가 진짜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비가 계속 내리는 것 같은데 눈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내일 추위에도 대비 잘 하시고 미끄럽지 않게 신발 바닥 다른 거 신지 말고 바닥 안 닿는 거 신었으면 좋겠어요. 등산화 같은 건 좀 미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그래서 또 추위에 대비해서 목도리랑 장갑이랑 꼭 착용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그렇게 몸과 마음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그런 사람의 마음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볼 때, 그리고 뭐 재산이나 권력 이런 부분들을 얻고자 가족들과 등을 돌리고 그런 친인척과 이렇게 등을 돌리고 그냥 진짜 피로써 이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 어변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형제 간에 만나는 인연들은 정말 가까운 인연으로 만나는데 내가 마음을 잘못 사용하고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상대심을 내서 벽이 생겨서 그런 거리감들이 생기면 부자연스럽잖아요. 만나도 행복하지 않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거는 좀 많이 아쉽지 않나? 늘 이면교류하고 이런 모습들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욕심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내가 얻은 것들이 많다면 정말로 내가 이 삶에 와서 축복을 많이 누렸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 또 소외된 계층들, 아이들 교육 그런 부분으로 각자 각자의 나라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이들 교육과 생계 지원, 그리고 진짜 그 취약계층 노약자분들을 좀 많이 살피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창의적인 교육, 그 다음에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른들은 목욕할 수 있는 부분, 혼자 잘 못 씻잖아요. 목욕 시스템,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 같은 거, 그리고 치아가 약하니까 치아 의료 지원, 그리고 약한 치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치아뿐만 아니라 허리도 아프실 수도 있고 다리도 아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인연이 돼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이루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세상과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계신 게 많은데 다음 생에도 그런 복들을 또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재산 다툼, 권력 다툼으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그랬다면 과거에 지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같이 손잡고 밥 먹고 미안했다고 앞으로 남은 삶이라도 친하게 잘 지내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좀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남은 생은 행복하자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 함께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했는데 말 자꾸 안 들으면 놀부 부인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밥을 주걱으로 여기 맞아가지고 밥을 몇 개만 얻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진짜 다 같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진짜 뭘 어렵게 이룬 그런 분들, 뭘 잘 못한다, 뭐 그때까지 언제까지 성공해서 이 세상에 내보인다고 하더니 그렇지 약속도 못 지킨다,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잘하면 너무 멋지잖아요. 와 멋지다, 실패했으면 이 어떤 부분을 좀 해볼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러면서 더 격려하고 더 사랑도 보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더 힘이 나서 힘낸다 으쌰으쌰 해서 더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지지해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너무 나쁜 문화예요. 못한다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나보다 내가 가지 못한 걸 가지면 입이나 삐죽삐죽 거리고 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못하네 막 이런 말 하고 있고, 자기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자기가 부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질투와 시기 이런 걸로 가득 차서 못생겨지는 거예요. 진짜
점점 보면 마음 그런 얼굴이 편안하지가 못하다. 그런 인생의 고들이 묻어있다. 이런 얼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예쁘게 태어나고 다 잘생기고 멋지게 태어났으면서 스스로 마음 관리 하나 못해가지고 그렇게 못생겨져 가는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예쁘게 태어난 건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스럽게 말하고 많이 웃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러면 진짜 안색이 맑아지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지고 이렇게 마음 자체도 아름다우니까 좋은 마음을 냈을 때 이런 기운도 이렇게 잘 돌 수가 있거든요. 많이 웃고 뭐 그런 웃음 치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웃고 행복하면 건강해져요. 저절로 삶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전하는 해피바이러스가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런 좋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같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웃음이 진짜 많거든요. 막 너무 웃기면 웃음을 참다가 막 눈물이 나거나 막 입이 아프거나 막 진짜 배가 아픈 적도 많거든요. 하도 깔깔거리고 웃어서.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웃는 게 진짜 화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웃는 게 이게 거의 습관이니까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게 1인 동태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혼자 가도 먹기가 좀 편해서 1인 메뉴가 있어서 그리고 되게 잘 나와요. 1인 메뉴가. 그래서 거기 종종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셨을 때 사장님도 예쁘세요. 키도 크시고 공주님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그냥 묵은 김치 좋아하는데 묵은 김치 볶아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맛있게 먹어서 사탕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붙어 있어서 그것도 떼주고 그랬더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더 예쁘시다고 공주님 같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입고 계신 옷도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팔에 꽃무늬 막 있어가지고 녹색 옷 입으셨는데 그래서 예쁘다고 그랬더니 사장님도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1인 고기 메뉴도 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기는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다른 메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해물찜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1인 메뉴도 아니 1인 메뉴 미니 이런 요리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해물찜으로. 그래서 다음엔 가서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웃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리고 또 인사동에 갔을 때도 제가 수조받침을 사고 싶어가지고 도자기로 된 수조받침을 항상 사왔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인상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웃으면 이렇게 자주 웃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래서 사장님 인상 너무 좋으시다고 자주 웃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가게 들어올 때마다 손님들이 너무 행복해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진짜 아기자기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딸이 손재주가 좋아서 딸이 다 도자기를 굽고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복덩어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곳에 갔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웃음을 먼저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 갔을 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으면 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장소 그리고 또 나를 돌아봐도 다시 저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진짜 웃고 있고 진짜 하는 것마다 엉뚱하고 막 실수해서 우당탕하고 막 그러는 친구들 보면 저는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실수해서 왜 그래? 너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귀엽다. 저런 엉뚱하고 발랄한 게 매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웃음 많고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웃긴 사람 좋아해요. 저도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맨날 어떤 농담을 할까 맨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웃겨줄까 이렇게 막 되게 이상한 표정 지어줘도 웃겨주고 진짜 막 농담해서도 웃겨주고 맨날 웃겨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같이 웃으면 너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웃겨줄까 이렇게 연구를 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웃고 상대방도 웃겨주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 농담은 자기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생활적인 부분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도 살아있는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해도 생동감 있게 하고 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너무 행복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을 주려고 하고 존재 자체로서 그렇게 귀한 사람이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비춰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라도 이런 마음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온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린 오늘의 행복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2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인가? 하나는 동생이 커피랑 오후라서 디카페인 커피랑 맛있는 샐러드랑 빵 사다 준 거, 그리고 제 에탄올 불멍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탄올 난로 미니를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젤리 좋아하는데요. 새콤달콤 대용량 젤리를 샀어요. 근데 먹었는데 그 식감도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고 너무 새콤달콤 맛있는 거예요. 신맛이 좀 많이 나요. 새콤달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해졌거든요. 제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은 3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린 소소한 행복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고마운 문자 받고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 이런 게 저를 행복하게 하고, 또 제가 찾아본 친구들의 영상들이 저를 진짜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버스에서 본 메시지나 사진들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할, 그리고 강아지가 저한테 주는, 오랫동안 해주는 뽀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강아지의 재롱, 그런 제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숨어있는 그런 행복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건 뭔가, 오늘 감사한 건 뭔가 자기 전에 꼭 새겨보시고, 나는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나? 오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나?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입을 삐죽삐죽 거리고 그랬나? 아니면 못된 말로 그렇게 다른 표현들을 하면서 자꾸 감정 투사를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달래주세요. 달래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이젠 괜찮아. 네가 힘든 시간을 많이 겪어왔지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이 믿어주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넌 진짜 대단해. 넌 정말 멋져.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응원해주고, 그리고 짠! 이거 곰돌이에요. 이거 곰돌이 샀는데 귀가 너무 커요. 저 이거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여기도 만지고 막 안고 자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이런 작은 인형도 큰 인형 사도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형도 사서 안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만지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만지고 자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안고 자는 베개 인형도 있잖아요. 저는 막 다리에 끼우고 자는 거 좋아해서 베개 끼고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인형들 길게 된 거, 그럼 뭐 이렇게도 껴안고 다리 사이에도 낄 수 있는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런 인형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어떤 동물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동물 가족들한테 사랑을 주고 또 그런 동물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안정과 사랑으로 가득 풀 충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마무리도 그렇게 잘하면 어떨까 이런 말을 전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귀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상에서 작은 행복들 많이 발견하고 감사들도 많이 발견하고 그러면서 마무리도 잘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할게요. 그리고 뭐 신나는 노래 듣거나 그래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인형으로도 춤추고 있고 막 강아지랑도 막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요소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 자석이다. 저희 지금 발견했어요. 뭐가 만져졌거든요. 자석이에요, 자석. 짠. 오. 오. 짠. 자석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짧다. 이거 길면 안 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붙을 수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들을 많이 찾고 또 그렇게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영상을 보면 꼬맹이였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 진짜로 예쁘더라고요. 다. 그래서 진짜 예쁘게 태어났구나.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도 보면 정말로 멋지고 잘생긴 얼굴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얼굴인데 더 많이 웃고 좀 인자한 얼굴을 갖고 그럼 더 좋잖아요. 왜 마음 못되게 쓰고 자꾸 싸우고 막 남들 질투하고 시기해서 못생겨지려고 해요. 제발 예쁜 얼굴 못생기게 살지 마요. 그리고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 질투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건 뭔가 내 매력은 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같이 비중을 두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뭔가 넌 그걸 잘하는구나 넌 진짜 멋지다 사랑해 고마워 뭘 도와줄까 네 덕분이야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먼저 물어봐주고 그런 그렇게 서로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런 세상 하나의 세상이니까 온 세상 다요. 그리고 이제 화성 가고 그럴 텐데 막 여기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지 마요. 그거 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속 좁게 살려고 해요. 제발 그러지 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이 웃고 행복하게 춤춰줄게요. 곰돌이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고 오늘도 정말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눈 내렸으니까 눈길 조심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마시고 너무 차가운 음식 먹지 말고 따뜻한 국물이나 그런 음식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염분이 몸에 정말 나쁘다고 하니까
염분은 많이 줄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 어제 엄마가 오징어 해물파전 해주셔가지고 그 간장 양념에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쪽파도 씻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간장 엄청 짜더라고요. 제가 짠맛은 비교적 안 좋아해서 간장 잘 안 먹었는데 간장에 또 감칠맛이 있으니까 이걸 또 요리할 때 써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짜서 물을 진짜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부어서 그 염도를 낮췄거든요. 엄청 낮추고 이제 그때서야 먹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짜지 않게 짠 것들을 많이 희석해서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 짠 거 다 간기가 있잖아요. 음식에. 그러면 일부러 뭐 국이나 이런 거를 되게 싱겁게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염도를 생각해서 좀 그렇게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치는 이제 담궈진 거를 사다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팁이 있어요. 무를 심어 놓으면 무에 그 염분이 소금기가 배어져 나와서 무는 무대로 맛있어지고 김치의 염분도 이렇게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 너무 짜면 안에 무를 좀 심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짜게 먹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달달한 것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많이 먹진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튀김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먹으면 막 기름기 때문에 속이 아프거든요. 속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막 단 걸 먹어도 막 위가 달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못 먹어요. 매운 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못 먹어요. 속이 쓰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면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매운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무튼 비빔면을 먹는데 약간 비빔면에 그냥 양념장에 불닭 소스를 좀 더 하면 조금 더 맛있게 매운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닭 소스도 샀거든요. 포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조심은 하려고 하는데 매운 걸 포기를 못할까 워낙 좋아해서. 근데 많이 맵다고 느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보다는 못 먹구나. 예전엔 한 청양고추도 한 3개쯤 먹었거든요. 근데 몇 번 속이 뒤집힌 적이 있어요. 여기 뒤에서 땀이 나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달래지잖아요. 속 쓰린 게. 우유를 마시면 좋은데 저는 우유를 또 안 마시니까.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매운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위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 약간 소화도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원래 소음인이 소화기관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알러지는 없어서 다행인데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유제품이나 뭐 밀가루 알러지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데 알러지가 일어나면 참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거짓말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사실이던데 왜 그래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이래야지. 알러지는 다 달라요. 저도 알러지가 있는 게 있거든요. 햇빛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바로 쌤이 여기 일어나서 간지러 가렵고 그리고 금속 알러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러지가 있는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거. 그리고 몰랐는데 망고도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망고가 옷과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C 부분에 붙어 있는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까지 해서 막 먹었는데 입술이 오리잎처럼 부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망고 알러지가 있는 건. 그래서 그래도 망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입으로 이렇게 C 부분을 먹지는 않지만 이제 잘 이렇게 손질을 해서 먹어요. 그리고 그 C 부분은 입에 닿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포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서. 망고 젤리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알러지는 다 다른 거예요. 저만 망고 알러지 있는 것 같아요. 햇빛 알러지도 저만 있는 것 같고 금속 알러지는 있는 가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알러지 부분들은.
그리고 뭐 견과류 알러지 있으신 분도 있고 음식마다 다 다른 알러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우유도 그런 분도 있고 뭐 못 먹는 음식들도 다 있잖아요. 뭐 오이나 수박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던데 저는 우유나 고기는 안 먹어요. 어렸을 때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안 먹거든요. 그래서 먹은 적이 없어서 맛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두유나 뭐 아몬드 브리즈나 이런 거는 좋아하거든요. 견과류 같은 건 좋아해서. 그래도 견과류 진짜 좋아하는데 견과류 알러지 없는 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밀가루도 너무 좋아하는데 소화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알러지가 없는 게 다행이다. 거의 저는 밥만 먹기는 그래서 면을 먹거든요. 중간에 꼭. 저희 엄마는 샘씨 새끼 밥순인데 전 밥만 먹으면 질려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말랐는데 엄청 많이 먹는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 많은 걸 먹지? 이래서 전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것도 있어요. 소화가 안 되면 막 체하면 일주일 가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간이랑 머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것도 있고 또 더부룩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야식 너무 먹고 싶을 때도 아침에 더부룩할 일 생각하면 안 먹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생각해도 저는 천천히 먹고 배부르면 한 숟갈도 안 먹어요. 한 숟갈이 남아도 안 먹어요. 아깝다 먹어야지 이렇게는 한 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이렇게 막 과식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하면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많이 먹었다가 다시 빼야 되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아예 쭉 그렇게 그 생활 패턴을 그렇게 잡아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아예 이렇게 양을 그리고 이제 양이 좀 많이 먹어서 양이 늘어나 있다면 밥 공기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밥 공기를 작은 걸로 바꿔서 거기에 가득 담아 먹으면 여기 가득 먹구나 이런 눈으로 보는 포만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공기 먹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이제 한 숟갈씩 덜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 덜어내야 되면 뭔가 좋아하는 음식 뺏긴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한 숟갈만 덜어내고 먹으면 그냥 그래도 괜찮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해서 딱 그 양을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예쁘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몸도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아름답지만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또 절제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정신으로 다른 것들을 이뤄나가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상화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날씬하고 예쁜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럼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고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잘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 볼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참 멋지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볼까 대단하다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개발해 볼까? 더 성장시켜 볼까? 이렇게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내 장점을 발견하지. 그럴 시간에 남들 욕할 시간에 내 장점 발견하고 내가 발전하는 게 낫지. 뭘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로 이끌어가 버리고 남 욕하고 쓸데없이 그러고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도 좋지 않고 일단은 내가 그런 부정적인 기운들이 자꾸 쌓이면
내 인생이 순탄하게 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쭉 연결이 되면 다음 생도 어렵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내 마음 사용 설명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오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행복한 것들을 적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루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은 인연들은 적어서 늘 바라보고 가까이 둬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 안에 사랑을 가득 품고 온 세상의 축복들 그리고 정신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원할게요. 오늘도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저한테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늘 저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었고 잘 가려는 마음을 더 갖게 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 덕분이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간직하고 저도 더 많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볼뽀뽀 말고 100만 번 뽀뽀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오늘 참 잘 살았다, 대견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여러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쓰담쓰담도 해주고 고민형도 안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아침도 있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이렇게 거울 속에 나와 마주하고 화이팅하고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씩 웃어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런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시간에서 마무리도 잘 하시고 시작도 잘 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녕.